과정을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캔서 이뮤노세라피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크게 두 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는 윌리엄 콜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창 활동하던 그런 1800년대 중후반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암 환자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암 종양 조직을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이제 치료가 되길 바라는 그 정도였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던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분이 상당히 많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막상 별로 없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관찰하게 된 것이, 감염이 일어난 환자의 경우에 암이 줄어들거나 혹은 치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염과 암의 치료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콜리스 톡신이라고 하는 걸 고안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라이브 박테리아를 집어넣고 나중에는 어테뉴에이티드 된 그런 박테리아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보면 백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백신하고 차이는 뭐예요? 백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백시나이제이션을 시키고 싶은 그런 병원균을 무력화시켜서 집어넣는데, 이거는 암이 아니라 그냥 박테리아를 집어넣는데 암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주류 의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는 이제 메커니즘을 알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결과가 이분이 뭐 아주 정교한 실험 디자인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떨 땐 잘 되고 어떨 땐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의 신뢰성에 있어서도 믿을 수 없다.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당시에 그래서 어떤 주류는 레디에이션 세라피였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그런 계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분이 상당히 그 훌륭한 딸을 뒀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이분의 딸이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어떤 기록들을 잘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몰라주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업주부인데 이제 그 온콜로지도 공부하고 뭐 일절 공부하면서 저명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킨 거죠. 이런 게 정말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결국 캔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거의 암흑기에 있던 그 이뮤노 온콜로지를 서포트하는 거의 유일한 그런 파운데이션이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설립하는 그런 데 큰 기여를 하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분은 설전이고 이제 어떤 아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설전이었던 거는, 그래서 어떤 세라피를 시작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은, 이분이 이제 크리티사이즈 받았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뭔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너무 없어서 이제 비난을 받았던 거죠.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던 그런 부분이 이제 로이드 올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파더 오브 모던 캔서 이뮤노세라피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고, 여기 실적을 뭐 일부만 가져왔는데 이분의 실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이뮤놀로지와 온콜로지 양쪽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시고요. TNF도 발견하시고 무슨 CD8, 뭐 CD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고, 그다음에 BCG를 이용해서 이제 테라피도 하고, 그다음에 캔서 엔티전도 이제 발견하고 그런 그래서 이분이 어떤 구심점이 돼가지고 또 어떤 그 캔서 이뮤노테라피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캔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뮤노제닉 할 수 있냐, 이게 되게 큰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상식으로 보면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균, 외부의 병원균에 대한 반응이 면역인데 어떻게 내부의 세포가 변해서 된 그런 캔서가 이뮤노제닉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그런 이론적인 크리티시즘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채우고 이제 또 상당히 많은 수학들을 양성해서 지금 이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제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상당히 그런 이론적인 토대가 갖춰지고, 또 그런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서포트할 만한 괜찮은 그런 테라피들이 고안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큰 허들은 뭐였냐면 에피커시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덴드리틱 T-셀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에서 10% 정도의 어떤 에피커시, 그리고 뭐 인터루킨2 세라피도 환자를 일부 살렸는데 부작용 때문에 또 상당히 고전을 하고 등등으로 이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뭐 자료에서도 보고 의아해하셨을 텐데,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암을 면역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 바다를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려는 거와 비슷한 그런 무모한 노력이다. 인프린시플 가능하겠죠. 헤어드라이어가 크면. 그런데 정말 인프랙티스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하도 그런 개발의 흑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묵묵히 그 어떤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0년도에 NEJM의 어떤 그 랜드마크 페이퍼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멘탈 CTLA4라고 하는 그런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 오늘 자세히 얘기할 거라서 이 슬라이드는 자세히 얘기 안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차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면역 시스템의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게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브레이크를 이제 블락킹을 해주면은 차가 거의 제어되지 않고 달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환자들의 서바이벌을 어느 정도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서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가 한 6종류 정도가 이제 상당히 시판되고 있고 계속 더 추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카이머릭 엔티전 리셉터 T, CAR-T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T셀에다가 어떤 그 엔티전 리셉터를 엔지니어링하여서 CD19, B셀이 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엔티전인데, CD19을 발현하는 그런 류키미아나 림포마, 그러니까 혈액암들에 대해서 거의 80% 이상의 그런 완치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내면서 또 다른 그런 이뮤노테라피의 붐을 일으켰죠. 그래서 2011년에 NEJM 논문에 발표된 이후로 이제 상당히 CAR-T도 붐이 일어서 작년에 이제 조금 그 판이 정리가 됐죠. 그래서 노바티스하고 카이트 파마하고 주노가 이제 카 레이싱을 벌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 노바티스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킹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FDA 어프로벌을 받았고, 카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길리아드의 인수 합병이 되고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왔고, 주노는 아쉽게도 이제 상당히 톡시시티 때문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페일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에 SLG에 만약 성공했으면 좀 더 비싸게 인수가 됐겠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런 인수합병 관련돼서 큰 그런 딜로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체크포인트 블락케이드와 어떤 CAR-T 두 가지의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뮤노테라피라고 하는 캔서 이뮤노테라피가 그런 바다를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려는 그런 무모한 일이 아니다, 정말 가능한 일이다, 그런 거를 이제 알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테라피의 그로서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혁신 신학사롱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사이토톡식 리포사이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어떤 캔서 이뮤노테라피, 어떤 종류의 캔서 이뮤노테라피를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게 사이토톡식 리포사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의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면역세포들이 인지할 수 있는 마커들을 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T셀, NK셀, 감마델타 T셀 등등의 다양한 셀들이 달려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톡식 리포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에 있어서 이제 그 레코그니션하는 메커니즘이 다 다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레코그니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다른 게 왜 중요하냐면은 캔서도 워낙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어떤 한 종류의 세포를 피하는 건 가능하지만 여러 종류가 있으면은 모든 걸 피하는 건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 중에서 하나는 사이토톡시시티의 머시너리 자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리틱 그래뉼이라고 하는 그런 HB 컴파트먼트가 있고, 그것이 엑소사이토시스 되면서 이제 펄포린이 여기서 구멍을 뚫고 그랜자임이 안에 들어가서 에이퍼토시스를 유도하는 그런 게 이제 기본 메커니즘이고, 그 외에 파스 라이간들을 이용해서 또 이제 에이퍼토시스를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톡식 림포사이트 이 자체를 이제 이용해서 면역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이고 간단한 그런 면역 치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간단한 면역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틀어서 어독티브 셀 테라피라고 합니다. CAR-T 테라피도 이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는 거고, 어독티브 셀 테라피라고 하는 건 어독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양자로 들리다 그런 거기 때문에 환자에게서 뽑을 수도 있고 공허기관자에게서 뽑을 수도 있고, 면역 세포를 추출하여서 이제 면역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고, 유전자 조작을 한 거를 체외에서 대량 배양을 한 이후에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면역 세포들이 대부분 다 암에 의해서 서프레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고,